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 알츠하이머 걸리신 할머니가 아들이 있는 강남에서 일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택시를 탔어요. 가다가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자고 그랬죠? 그 기사 양반이 저 타고 계셨네요. 두 분 다 왜? 두 분 다 알츠인데. 기사가 더 문제인데.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치매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치매지만 좋게 말하면 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다 기억하면 참 올까 안 올까요? 잊혀지잖아요.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각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게요? 자기 이름? 다른 명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조금 아니고 내가 이야기했지만 아닌 것 같고 정말 잊어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먹는 것까지 양파야, 파야, 마늘이야 그 작은 것까지 다 일일이 말씀해 주실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세요. 아멘. 자신의 머리털을 다 세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세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눈동자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눈동자를 다 세시는데 이 눈동자가 하루에 84km 걸음으로 말하면 84km를 걷는 만큼 움직여요. 그 눈동자가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주님은 다 보신다. 아멘? 아멘. 잠자면서 우리는 움직여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동안 이 움직이는 것을 거리로 환산했더니 몇 킬로? 84킬로. 그 움직이는 그 눈치를 누가 다 봐요? 근데 그 눈을 말이죠. 잘 봐야 돼. 이렇게 보면 안 돼. 이 안 좋은 걸 그래 보면 안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 안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걸 봐야 돼요. 아멘. 맞죠? 아멘. 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세상 얼마나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분인지 이걸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마라 하면 우리는 해로운 거예요. 뭐 하나님 드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맛의 경로입니다. 제가 저번에 색상 봤죠? 이 모든 색상들이 다 뭐다? 보약이다.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빨간 건 빨간대로, 하얀 건 하얀색대로 다 치료제다, 치료제. 자, 그런데 이 맛을 제일 많이 느끼는 데가 어디예요? 시각. 전체 맛의 87%가 뭐더라고요? 시각. 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보암직하고 물음직하고 탐스럽다는 말은 시각입니다. 그 시각을 탁 하니까 침도 나고 침. 우리는 이제 요 앞에다 이제 모가나무를 심었어요.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자두, 사과, 살구, 전부 다 신맛 나는 거. 그래서 아침 먹으려고 탁 나오면 그 모가를 보면 어떻게 될까? 요 앞에 그 나무고 그 나무 여기 데크 앞에 저기서 공간에 딱 나오면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모가가 달릴 거예요. 모가가 탁 달리 안 익은 모가를 딱 봐도요. 그걸 보는 순간 입에서 뭐가 돌까요? 침이 나올까요?
침이 잘 나오게 해야 치료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식사할 때 물을 안 드시는 것도 국을 안 드시는 것도 침이 잘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요 뭐가를 보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침이 나와요. 보면 훨씬 많이 나와요. 단순히 여러분 입에서 느끼는 미가가 2%밖에 안 돼요. 2%. 미각, 후각, 시각. 자, 그래서 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색상과 식욕의 반응입니다. 빨강, 주황, 노랑, 황록, 녹색, 청색, 보라색. 자, 보시면 식욕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제일 높은 색이 무슨 색이에요? 빨강, 빨강색. 이 빨간색이 제일 식욕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맛이 없는 색이 뭐예요? 황록색. 또 다른 말 하면 똥색. 네, 황록색. 그 다음에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는 색이 뭐냐? 청색이에요. 그래서 요양원에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요양원은 항상 모든 접시가 무슨 색 계통이면 좋겠어요? 아니죠. 너무 많이 드시면 이거 안 되잖아요. 돈 없어. 절제래요, 절제. 너무 많은 것도 안 되고, 너무 적게도 안 되고. 적당하게 절제를 하려면 무슨 색? 청색. 접시가 꼭 무늬가 무슨 색? 청색 계통. 청색 계통. 끝까지 또 이 빨간색을 원하는 분이 계시네. 그렇게 드시면 이 빨간색 하면 확실히 과식을 해요. 그 실험에서 다 밝혀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도자기를 사용한 게 언제부터죠? 고려시대. 아니죠. 도자기 그 사기 그게 이 줄무늬 있는 이게 황국시대일 거예요. 한국 배달 신식 배달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줄무늬 토기. 그런데 그런 줄무늬 토기는 완전히 황색 이 색이지만 백자에다 청색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언제예요? 고려 때부터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얀색에 청색 계통의 그림을 그렸어요. 왜? 절제하라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렸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버리면 맛이 없어. 자, 이제 그걸 한번 실험해 봅시다. 자, 여기에 미국에서 이걸 실험을 한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22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반 딱 나눠가지고 이쪽 학생들이랑 똑같이 스파게티가 있잖아요. 그걸 만들었어요. 같은 요리하는 공간에 만들어가지고 이쪽의 아이들은 빨간 역에다가 이쪽의 애들은 하얀 데다 줬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물어봤어요. 맛있더냐? 너무 맛있다. 근데 얘들은 어떠냐면 보통이야. 근데 먹은 양을 보면 얘들이 훨씬 많이 먹었어. 여기는 3분의 1이나 작았어요. 맛도 많이 못 느끼는데 사실은 똑같은 건데. 자, 근데 보자기도 그래요. 보자기도. 빨간색 보자기에서 흰 그릇을 넣은 거하고 여기는 하얀색 보자기에 빨간 그릇 했어요. 그랬더니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빨간색에 남겨진 음식을 훨씬 맛있게 먹고 많이 먹더라. 흰색 계통은 적어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그릇이 황색 계통을 담아놓으면 엄청 저렴해. 아무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는요, 간판을 달 때도 붉은색 계통을 많이 할수록 훨씬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소비자 고객들은 계속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색 계통. 많이 맛있게 먹고 가야 타고 온다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그릇을 무슨 그릇 써요? 신생. 자기 비슷한 것 말이죠. 황색 비슷한 그런 거예요. 우리 황토색 비슷한 거죠? 맛없어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시각적인 이것이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에게 밥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같은 게 담아주면 안 되겠죠. 밥맛이 없어. 말라다 기운도 없어. 그러면 빨리 돌아가시키게 하려면 무슨 색에다가 황토색에다 계속 주고 황토가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빨간색 계속으로 하면 밥맛이 들어 맛있게 나. 이러한 시각적인 이 시각이 단순히 이런 모든 야채, 과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물에 대한 색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면요, 일본 도쿄 대학에서 이걸 실험한 거예요. 노무라 주니치라고 하는 교수님이 실험을 했는데 커피를 똑같이 같은 그릇에다 달았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색에 다 맞췄더니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했더니 제일 향기 좋고 맛있다 라고 하는 잔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이겠죠? 커피색이 무슨 색이에요? 커피색. 빨간색이에요. 이 색을 취해요. 이게 훨씬 이 색의 잔에다 부어준 학생들이 너무 향기가 진하고 맛있대. 똑같은데. 근데 제일 맛없다고 한 사람은 누굴까? 여기. 노란색. 노란색 잔에다 해준 사람은 맛이 없대요.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갛게 막 이렇게 김치를 해놓고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그 색상이 그렇다. 색상. 그런데 또 매운맛에 자극을 좋아했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크게 당겨요.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날과 같이 조급한 시대에 있어서는 음식에 자극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다. 자극이 적은 것. 양념은 본질적으로 해롭다. 겨자와 고추, 조미료, 피클, 기타 이러한 특질의 것들은 위장을 뭐하고? 자극하고 혈액에 열을 주고 피를 불결하게 한다. 야, 오늘 내가 이야기할 이야기를 다 했어. 참 어떻게 이 선지자가 1905년도에 취로봉사에 현대과학이 당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다 좀 간단하지만 너무 정확해. 제가 연구해보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일반 연구한 것들을 왜 이다가 적용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들 그 말씀들이 얼마나 명확한지 우리어주기 위해서 그걸 비교해 주는 거예요. 과학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조급한 시대에 자극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조급해져. 그래서 우리 동양권에 아주 매운 걸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한국이에요. 그 중국,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요. 맞죠? 엄청 급해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양념은 본질적으로 해롭다. 이런 것들은 위장을 자극한다. 위를 자극하면요. 위는 또 어디를 자극해요? 뇌를 자극해요. 그럼 뇌는 가만히 있나요? 심장에 또 자극해요. 그럼 심장이 막 그러니까 수명이 줄어들어요. 심장의 횟수가 많아지면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줄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가 장수하리라. 해를 부린다고 해요. 해란 말은 오래 산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할 수 있는. 자, 조미료는 처음에 위장에 부드러운 피막을 자극한다. 부드러운 피막. 위장에는 피막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뮤신이라고 하는 미끌미끌한 미꾸라지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꽉 덮여 있어요. 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내시경 검사를 딱 했는데 그 사람
아주 깨끗합니다. 이건 좋은 거 아니야. 깨끗하다고 하는 거는 병이 잘 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위장 안에는 코가 되게 막 더러워야 맞게 그게 좋은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무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리면 깨끗해요. 깨끗한데 뭐 없냐? 위에 있는 주름이요 많이 피어져요. 주름이 많아야 돼요. 장에도 확실한 주름이 생겼어요. 소화기 계통에 주름이 없으면 이건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 위장 피막을 보호해 주는 게 누구냐? 그 1차 방어선이 바로 그 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이 짠 거 먹거나 매운 걸 먹으면 다 파괴를 시켜요. 그러면 위장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위에 아무 게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작은 걸 전화오면 세포로 그냥 바이러스, 세균 마음대로 막 들어가요. 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이 섬세한 피막의 민감성을 파괴한다. 피가 뜨거워지면 동물적인 성질이 일어나게 된다. 동시에 도덕적 기능과 지적 기능들이 약화된다. 그러므로 저열한 정욕의 종들이 된다. 그래서 스님들이 매운 걸 안 먹어요. 파를 자기 있는 파이를 안 먹는 이유가 저열한 정욕의 종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우주의 최고의 주권자신데 그분의 자녀들 또한 그 위상에 맞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신분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죠. 맞습니까? 그 먹는 게 달라야 돼. 먹는 게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렇게 되면 영적 지각, 도덕적 지각 이렇게 다 들어져. 특별히 이 영적인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영적인 거를 개발시켜도 부족한데 그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매운 음식의 문제점들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위에 점막을 자극하고 그래서 소화불량, 위염, 궤양을 유발한다. 점막이 없어서 보호가 안 되니까요. 또 위산이 많이 나. 매운 걸 먹으면 위를 자극해서 위산이 많이 나. 위산이 많이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위산 많이 나오려면 고기 많이 먹으면 많이 나와. 하루에 3리터. 채식만 따져. 채식만 매운 거 안 먹고 채식만 따하면 1.5리터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 나와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이게 역류하고 그래서 위쪽에다가 염증을 만들죠. 또 위쪽에 있는 그 식도에서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요 말랑말랑해야 돼요. 얘가 엎드려도 뭐 이게 안 넘어와야 돼. 근데 그게 염증이 자꾸 작은 역류성 위산 때문에 얘가 염증이 생기가지고 그러면 점점 더 두꺼워지거든요. 두꺼워지면 얘들이요 탄력이 없어져요. 그 문이 딱 닫혀야 돼. 문이 안 닫혀요. 밥 먹고 엎드리면 뭐 신물 올라오고 누워도 신물 올라오고 못 느껴. 근데 하면은 목이 좀 따갑고 아프고 목이 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역류, 위산 역류.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죠. 이게 염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가 와요? 암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주름살이 제일 작은,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주름살이 작아요. 위에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주름살이 많고, 거기는 점의 물질이 많이 있고요. 위쪽에는 많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자꾸 닿이면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암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위산이 많이 접촉돼서 그러는데, 그 위산이 적게 접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극적인 걸 안 먹어야 되겠죠? 두 번째, 자극적인 걸 안 먹어도요, 위를 가득 채워버리면 위쪽에 뭐가 닿여요? 위산이 다 닿인다고. 거기는 유신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4분의 1 정도를 줄여 먹지 말아요.
위에 4분의 1만 채워가는 거죠. 요걸 내가 배가 부르다 할 만큼 먹어버리면 가득히 채워버립니다. 여러분 식빵을 먹을 때 그 빵 한 3개 먹으면요 먹을 때는 괜찮아. 그래도 나중에 배가 이제 부르죠. 안에서 막 뚫고 많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어디까지 다 있냐면 여기까지 다 여기 여기까지 다 하면 안 돼요. 여기에 4분의 1 정도면 중 절반을 딱 해가지고 여기 반 나누고 반 나눠보세요. 이 정도는 뭐 있어야 돼요? 피워져 있어야 돼요. 이 공간을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운 걸 안 먹어도 위산이 많아지면 여기에 자극을 준다. 그래서 암이가 생긴다. 이렇게 된 사람은 과식을 해서 오는 암이고,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어디서 암이 생기는 이래서 고기 이 아래쪽. 그리고 또 매운 걸 먹게 되면 특별히 역류 많이 해요. 자극을 주기 때문에 열이 또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염증과 암이 발생한다. 두 번째, 피부의 문제입니다. 이게 열을 증가시키잖아요. 매운 걸 먹으면 열이 나잖아요. 이게 열이 나면은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끄야죠. 그럼 열이 나니까 불을 끄려고 하는 수분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매우면 물을 많이 찾잖아요. 그것처럼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까 피부 쪽에 있는 수분이 많이 공급이 안 돼요. 수분이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는 것이 피부병이에요. 여드름, 건선, 아토피 이게 다 뭐냐 그런 거예요. 보시면 이게 다 보세요. 여기를 실험해보면 껍질을 살짝 뺏기고 피가 안 날 만큼만 살짝 뺏겨가지고 그러다가 아주 얇은 거즈에 물을 묻혀서 안에다 딱 놓고요. 밑에는 유리 이걸 딱 받쳐가지고 딱 덮어버리면요. 이런 피부병, 아토피나 건선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차이를 확연히 달라요. 없는 사람은 수분 증발이 한참 놔둬도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피부병 환자는 금방 수분이 증발해요. 그 말은 뭘 많이 필요로 해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럼 수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막 갈라지고 아토피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수트로 막 순물에 담그고 수트로 가면 안 돼요. 왜? 숯은 수분을 흡착해 버리잖아요. 그런 피부병 환자에게 수분을 지금 공급을 해줘야 돼. 바깥이든 안쪽이든 수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 피부가 왜 그러냐? 피부에 있는 그 층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막혀 있는 거예요. 모세혈관들. 그래서 연세가 들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 나는 이유가 피부 쪽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도 많이 일어나요. 옷 벗으면 옷에서 눈 같은 게 막 쏟아져요. 각질이 생겨요. 각질이 생긴다는 말은 수분이 조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피부 쪽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누가 다 막은 거예요? 매운 음식들을 자꾸 드시면 수분을 뺏어가고 결국에 거기는 혈전들이 결국에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 현상입니다. 그래서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안 좋다. 그래서 장을 또 자극하고 설사나 복통, 암을 유발한다. 장을. 그래서 원래 장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굵기가.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 모양이 자구처럼 볼록볼록 돼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혈관이에요. 끈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가 전부 끈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볼록 끈이 다 건조기거든요. 그런데 매운 자꾸 먹으면요, 그 매운 쪽에 그런 성분들이 이 장 속에 있어요. 소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얘가 어디에 머물러 있나? 머물러 있는 쪽에는요, 자극을 자꾸 줘가지고 나중에 장애가 와요. 성장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장이 성장이 안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형이 되는 거죠. 가늘고 굵고 이렇게 돼요. 고질적인 장염증입니다. 이게 다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이런 영향을 많이 줘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습니다. 혈전이, 암, 스트레스, 손발도 차요. 특정한 곳에다가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혈전으로 해서 심혈관 문제가 오죠. 심혈관만 있는 게 아니죠. 혈전이 뭐 어디 가서 만냐에 따라 다 다르죠. 암 발생이나 암 전이 문제. 그래서 매우 암이 걸린 사람이 내용을 드시면 금방 전이 가요. 예천에 있는 분인데요. 장로님인데 이분이 잘 하다가 치료가 잘 되고 있었는데 집에 갔다 오고 금방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일주일 만에 세상 나왔어요. 치료 잘 되다가 무슨 일이가. 그래서 가족들에게 원인을 좀 알려고 조사를 했더니 이분이 집에 오랜만에 집에 가가지고 신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좀 골라온 거지. 그리고 아픈 사람이 말이지 하도 놀라니까 혹시 나중에 죽으면 안 전화오면 마음에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아유 그렇게 먹고 싶으면 드시라고 해서 신라면 끓여버려. 그거 딱 드시고 막 떨어지기 시작해. 금방 전이 다 돼요. 그래서 이 암이 있는 사람은 암 전이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 또 암이 없는 사람도 계속 몇 개 자고 이렇게 드시게 되면 암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엄청 많아져.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의 감정의 문제. 이거 몇 개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먹으면 열이 팍 한다. 떨어지는 것처럼 감정의 기복이 신경질질. 뇌사 신경질질. 그리고 캡사이신, 매운 성분이 캡사이신이거든요. 이 캡사이신이 점막에다 자극을 주면 통증 수용체가 이걸 자극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짓증으로 버려요. 머리에다가. 진짜 통증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매운 캡사이신이 점막 수용체가 통증을 딱 유발을 시키면 신경이 머리에다가 거짓증으로 전달합니다. 실제로 자극이 아닌데. 그러면 머리에서는 이거 쏘가. 뇌에서 진짜 통증이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자꾸 쏘기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정보에 자꾸 노출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 몸의 전체 신경의 교란이 일어나요. 교란. 그래서 이런 매운 성분들이 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하이센저는 다 기별속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그걸 아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돌아가봐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오늘날과 같이 조급한 시대에 있어서 음식의 자극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양념은 본질적으로 해롭다. 본질 원래 해롭다. 겨자와 고추, 조미료, 피클, 기타 이러한 특질의 것들은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에 뭘 줘요? 열을. 그러니까 피가 불길해지죠. 피가 불길해진다는 말은 피가 더러워지고 더러워진 그곳에 뭐가 생기죠? 혈전이 생기죠. 요즘은 혈전 뽑고 있잖아요. 뽑든지 혈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치료의 우리 향방이거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럼 앞으로 질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피를 더럽히고 혈전을 생기게 하는 요인들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걸 알고 그냥 머리만 여놓는 게 아니라 우리 식생활에 뭐 해야 돼요? 적용시켜야지. 근데 여러분 식당에 가면 우리가 배우는 기호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죠. 조미료가 다 자극을 주죠. 파 조미료죠. 고춧가루죠. 맛을 더 내려고. 심지어 냉콩국수도 보면요. 소금을 엄청 무슨 소금 쓸까요? 맛소금 쓸까요? 맛소금 안 써요. 왕소금을 써요. 너무 많아요.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 왕소금은 김치도 들어오지만 너무너무 해고. 그런데 닭건강에 소금을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근데 많이 쓰시면
근데 냉콩국수에 보면 냉콩국수 물이 많잖아요. 얼음 넣고 시원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런 찬 거를 자주 먹어서는 안 되지만 이따가 먹을 수는 있어요, 여름에. 그러나 이걸 고소한 맛을, 이 콩의 고소한 맛을 많이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소금을 많이 넣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 섬세한 피막의 민감성을 파괴하고, 이것이 단순히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정신, 마음, 영적인 것까지 영향을 다 준다. 그래서 매운 양념에 대한 부분들은 가끔 밥맛이 되게 없을 때 살짝, 그래도 긍정하네. 근데 고추 딱 잘못 먹어가지고 먹다가 엄청 맵죠? 그런 거는 일본에 먹는 건 아니지만 피해야. 여러분 가정에서 맵게 하는 음식을 피해라. 얼큰한 무슨 라면이 먹고 싶다. 아니, 그런 라면은 안 먹는 게 좋아요. 세상은 전부 자극적으로. 우리는 자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수월해야 돼. 맞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해로운 양념들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색상조차도 일일이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남은 생에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개 숙인 저희 모두 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잠깐요. 요거 이야기 나눠요. 요게 뭐예요? 절인 거. 고추인데 이게 피클. 우리나라 이게 절인 절이었다. 근데 이 절인 식품들은 하이선지자가 못 먹겠어요. 너무너무 해요. 그래서 아예 피클 한 병도 나오지만 병까지도 나오지만 여기 그만큼 해로운 게 있어요. 나중에 이런 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